자, 우리 연습 문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재료를 인정 시험할 때 재료에 작용하는 하중을 병영 전에 원래 단면적으로 나눈 응력을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앞에서 진응력, 공칭응력 배웠죠? 그래서 답은 공칭응력 되겠습니다. 여기 뭐 인장, 압축, 전단 이제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그 응력의 종류, 하중에 따른 응력의 종류고 공칭응력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인장 하중과 압축 하중이 교대 반복하여 작용하는 하중으로 크기와 방향이 동시에 변하는 하중을 저희 앞에서 요거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다 나왔죠? 예, 하중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작용하는 이렇게 동시에 변하는 하중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번 하중 이렇게 나왔죠. 반복 하중은 그 힘의 크기는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예, 크기만 계속 바뀌는 이제 그거고 단시간에 작용하는 큰 하중이 작용하는 우리가 충격 하중, 전단 하중은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그 우리가 기준면을 갖다가 평행하게 놨을 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하중을 우리는 전단 하중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이 4cm의 봉제에 인장 하중이 1000N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인장 응력은 얼마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위죠.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지름이 4고 인장 하중이 1000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응력을 얘기할 때 인장 응력이니까 응력 이꼬로 힘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눠준 값이에요. 즉 힘은 뉴턴 단위가 맞죠? 1000N 이렇게 나왔습니다. 1000N 이렇게 나왔고 단면적은 뭐예요? 단면적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봉제라고 하죠. 봉제, 봉은 단면적이 사각형이에요. 뭐예요? 네. 여기 뭐 특별한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원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4분지 파이 d 제곱인데 지름이 4cm라고 했으니까 4cm 넣고 제곱을 돌려버릴게요. 그럼 여기 단위가 뭐가 나오겠어요? 센티미터 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 79.62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80을 봤을 때 단위가 얘는 밀리미터의 제곱이고 얘는 센티미터의 좀 제곱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4 뭐로 썼어요? 4cm로 썼죠. 4cm 제곱으로 했죠. 그래서 우리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단위 조심하셔야 돼요. 네, 단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연강의 응력 변연율 선도에서 흡법칙이 성립하는 구간으로 알맞은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라면 비례한도까지를 말씀드렸죠. 비례한도까지는 그래프가 변형과 응력이 변형률과 응력이 일차함수로 나타난다. 그래서 비례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진응력, 진변형률, 공칭력, 공치변형률에 대한 관계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답을 좀 답은 좀 제껴놓고 나머지는 다 맞다는 얘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치응력과 공치변형률은 횡방향 변형을 고려하지 않는다. 네, 공치응력과 공칭변형률은 횡방향 응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름에 대한 변형은 고려하지 않는다. 맞죠? 오케이입니다. 이거 그래서 아까 이거 갖고 사람들이 옛날에 싸웠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진응력과 진변형률은 소송 가공 영역에서 적용한 것이 일반적이다. 자, 요런 문구는 이게 지금 맞다는 얘기예요. 맞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거 기계 제작법에 갖다 놨더니 이거 문제가 됩니다. 기계 제작법에 요거 갖다 놔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요거 유심히 보세요. 소송 가공 영역에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계 우리 또 소송 가공에서 또 언급할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따로 좀 기계 설명을 안 할 건데 어쨌든 소송 가공은 뭐라고 했어요? 소송이라는 성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력을 제거해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 그래서 그러니까 소송 가공 같은 경우는 재료에다가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상 만들 때 뭐 때린다거나 늘린다거나 굽힌다거나 이래서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재료가 얼마를 느끼는 게, 그러니까 대략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얘가 얼마 느끼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진응력과 진변형률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있는데 요거는 4번 이걸 갖다 설명하고 나서 설명할게요. 여기 보시면 진응력과 공치응력과의 관계는 자, 요게 지금 시그마 T 같습니다. 이거 무슨 능력? 이거 진응력이죠. 진응력은 공치응력에다 1 플러스 2 입실론을 한 것과 같다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뭐예요? 1 플러스 입실론과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응력과 공치응력과의 관계를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요걸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요거부터 시작해요. 뭐냐면은 최적은 불변한다. 어떤 재료의 외력에
작용해서 변형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최적은 불변한다.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적 같은 경우는 단면적에다 높이를 거두죠. 그래서 단면적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최적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형 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1, 1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변형 전 최적.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의미하는 게 최적을 제가 V라고 볼륨 V라고 한다면 얘는 V1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뭐랑 같다? A2, L2와 같다. 얘 변형 후의 단면적, 변형 후의 길이에요. 그래서 얘를 V2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했을 때 A2는 A1 곱하기 L1 분지 L2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지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갖다가 뭘로 나눠준 겁니까? 결론적으로 A2로 나눠준 거죠. 나중 면적으로 나눠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얘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수식이 만들어지냐면은 F를 자 L2 분지 A1, L1 이렇게 나눠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얘는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또 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자 A1, L1으로 나눠준 겁니다. F를 갖다가 L2 곱해서 나눠준 겁니다. 이게 지능력이 되겠죠. 이게 지능력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나 두고요. 여기까지 하나 두고 보게 되면은 F하고 A1하고 딱 보면 무슨 느낌이 와요? 이거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공치 능력이죠. 처음 단면적이잖아요. 처음 단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또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좀 밑에를 좀 지울게요. 얘는 시그마 T는 결론적으로 지금 요 부분이 요 부분을 우리가 시그마로 놓을 거예요. 네, 시그마 공치 능력으로 둘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시그마 곱하기 L1 분지 L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걸 일단 1번식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형률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변형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정했습니까? 처음 길이로 나눠줬죠. 나중 길이를 처음 길이로 나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쓰는 기호를 보게 되면 처음 길이는 L1, L1 이렇게 했고 다시를 갖다 L2로 표시한 것 뿐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요걸 갖다 표시하게 되면은 L1 분지 L2로 나눠준 거다. 얘는 좀 둘이 같죠? 위아래가 같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L2를 L1으로 나눠준 거, L2를 L1으로 나눠준 거, 여기다 뭔가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식을 정리하면 되겠죠. 뭐에 대해서? L1 분지 L2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얘를 갖다가 1로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입실론 플러스 1 이꼬르 L1 분지 L2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이 수식은 어떻게 돼요? 시그마 곱하기 입실론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 식이 나온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진 변형률하고 공친 변형률 또 왜 적게 되는지 볼게요. 진 변형률과 그 공친 변형률 관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진 변형률 같은 경우는 적분식을 사용할 겁니다. 적분을 할 겁니다. 적분을 할 거고 DL 전체 길이 L에 대해서 적분을 할 겁니다. 전체 길이 L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거고 분지 L1 이렇게 들어갑니다. L1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수식을 이거 정리를 하게 되면 요 수식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적분해가지고 L 소문자 L로 계속 썼으니까 소문자 L로 쓸게요. L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L 분지 D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L 분지 DL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로그 함수, 자연 로그 함수 쓸 수 있죠. LN 분지, LN 분지, L, DL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거는 나중 변형량이죠. 최종적으로 이걸 다 적분하게 되면 뭐가 요 나중 변형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수식은 갖다가 L1 분지 L2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L1 분지 L2 표시.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LN에 입실론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LN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수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진 변형률과 공치 변형률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진 능력과 공치 능력과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된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계 설계에서도 그렇고 아직 우리 구조에서도 그렇고 요건 좀 기억하시면 좋은 그런 공식이에요.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kN이에요. 예, 축하중이 작용하는 볼트에서 볼트 제로의 허용 인장 응력이 60MPa일 때서 허용 인장 응력 줬어요. 허용 인장응력을 줬습니다, 여러분한테. 물론 이제 안전율을 따진다 그러면 원래 기준 강도를
허용 응력을 나누기 때문에 이것도 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그게 아니라 허용 응력을 주고 이걸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죠. 뭐예요? 설계를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한테 설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축하종을 견디기 위한 볼트의 최소 골지름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식을 보게 되면 지금 응력은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 수식이 어떻게 나왔느냐. 지금 요게 지금 단면적 A를 얘기하는 거고 요게 힘 P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D2가 일로 가버리고 나머지가 정리되는 형상이죠. 그래서 D2가 지금 여기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다 나머지 그 반대편 항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 뿐이에요. 나머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게 많이 됐죠? 1000뉴턴. 왜 여기 10kN이니까 키로가 1000이잖아요. 1000배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000에 10배니까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온 거고 요 4는 밑에 4분지 파이디 제곱에서 4가 위로 올라간 겁니다. 60 같은 경우에 메가파스칼인데 60 메가파스칼 같은 경우는 계산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서 이거 굳이 또 뉴턴 미터로 생각. 지금 파스칼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스칼은 뉴턴을 갖다가 미터 제곱으로 나눠준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로 시험 문제 보면 메가파스칼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메가파스칼 이렇게 정리하세요. 메가파스칼은 파스칼에다가 10의 6승을 한 겁니다. 10의 6승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의미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도 있어요. 뉴턴을 갖다가 밀리미터, 단면적으로 밀리미터의 제곱 단위로 쓰게 되면 그냥 1메가파스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60메가파스칼 이렇게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골 지름을 몇 밀리미터인가 우리는 밀리미터로 환산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얘를 풀어가지고 메가파스칼을 파스칼로 풀어서 뉴턴 미터로 계산하시고 나중에 다시 또 밀리미터로 계산 여러분 또 헷갈리니까 그냥 처음부터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온다? 밀리미터가 나온다. 그렇게 그냥 적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메가파스칼 같은 경우는 그냥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그걸 1메가파스칼로 보자 이렇게 결론을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각단면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앞에서 우리가 계속 원형단면만 했죠. 예. 사각단면 보도록 할게요. 사각단면 이거 치수 좋습니다. 100mm, 60mm. 기둥에 1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그랬어요. 밀리미터의 제곱. 근데 이것도 이제 뭐 하중이 나왔으니까, 이제 압력을, 여기다 이제 압축 응력이 발생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메가파스칼로 나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메가파스칼로 상관없다. 그냥 단위를 그냥 줬을 뿐이에요. 압축 응력이 발생했을 때 압축 하중은 얼마니까? 그러니까 압축 응력 발생시키는 힘이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기 우리가 힘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자, 우리 응력 같은 경우는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그렇죠? 네,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요. 이게 압축 응력이죠. 압축 응력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힘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구하고 싶으면 응력에다가 단면적으로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단면적 곱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응력에다가 요 단면적 곱해서 구해라.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나와요. 이렇게 단위도 뭐 밀리미터 단위가 그대로 갔기 때문에 뭐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번 보도록 할게요. 전단 탄성 계수가 80기가파스칼인 강봉에 전단 응력이 1kPa로 발생했다면 부재 발생 전단 변형률은 모릅니다. 전단 변형률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식에다 때려 넣으면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아까 메가파스칼은 10에 몇 승이라고 했어요? 메가파스칼은 10에 6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기가파스칼은요? 10에 9승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풀이를 보시게 되면 여기 80 곱하기 10에 6승 했어요. 80 곱하기 10에 6승이 아니라 80에다가 10에 6승을 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10에 9승인데 왜 6승을 했나요? 자, 보시게 되면 전단 응력이 얼마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1kPa이에요. 1kPa. 얘는 곱하기 10에 3승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전단 변형률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변형률을 따진다 그러면은 우리 흑법칙에 의해서 변형률은 전단 응력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전단 탄성계수로 나눠준 거죠? 지금 전단 응력이 얼마란 얘기예요? 전단 응력이 지금 1kPa입니다. 그러니까 전단 응력이 여기 1kPa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밑에는 지금 전단 탄성 계수가 80기가파스칼이니까 8 곱하기 10의 9승 파스칼이라는 얘기고,
그죠? 단위가 지금 없어진 거죠. 변형률을 얘기하니까 단위는 없어집니다. 근데 10의 3승, 9승이 있으니까 요게 없어지면서 10의 9승이 10의 6승이 된 것 뿐이에요. 그게 10의 6승으로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다가 1 곱하기 10의 3승, 여기는 80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나왔을 뿐이에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직경이 20mm인 구리합금 봉이 있습니다. 봉. 또 원형 나왔네요. 30kN의 축방향 인장 하중이 작용할 때 최저 변형률은 얼마인가? 근데 이제 최저 변형률 같은 경우는 요겁니다. 최저 변형률 같은 경우는 입실론에다가 최적이다, 볼륨이다 그래서 V 대문자 써주고요.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우리 종 변형률에다가 포화송비를 곱해가지고 빼줍니다. 2를 빼주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조 해석에서 삼축 응력, 삼축 변형을 이제 다룰 때 요 내용을 유도를 해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혹시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이제 거기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여기서 끝내실 분은 여기서 끝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걸 유도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 어쨌든 요렇게 변형률에서 1-2뮤 요거 이제 우리 포화송비죠. 이렇게 빼줘요. 그러면 요 변형률 같은 경우는 P 분지 A, E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 수식은 시그마 곱하기 변형률하고 똑같아요. 시그마 나누기 변형률이죠. 시그마 나누기 변형률이 아니라 탄성계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수식, 지금 요것만 빼놓고 보면은 여러분 이 수식은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탄성계수 곱하기 입실론 이거로 시그마. 이거랑 똑같은 식이죠. 그죠?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식이 여기 A 분지 P가 들어온 이유가 여기서 요 입실론을 갖다 이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꿨고 1-2뮤는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있는 조건을 놓고 나온 수식이 3.82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중공 원형축, 그러니까 가운데가 비어 있는 중공 원형축의 비틀 모먼트가 작용했을 때 안찌름이 얼마고 바깥점이 얼마라면 최대 전단 능력은 얼마인가? 이거 여러분 우리 앞에서 제가 그냥 빨리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토크는 전단 능력과의 관계에서 전단 능력 곱하기 보다 ZP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크 줬죠. 토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 바깥집을 안찌름 주면서 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단지 여러분 공식은 알고 있어야겠죠. 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 토크 나누기 ZP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풀었는지 볼까요? 이 식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얘 줬고요. 얘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바깥집을 안찌름을 줬기 때문에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구조 해석에서 여러분들 축을 하셨던 그 분들이나 아니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축을 할 때 우리가 단면비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중공축 같은 경우는 단면비, 내외경비라고도 합니다. 내외경비를 가지고 이렇게 치환하죠. x의 사선, 1-x 사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면비를 갖다 x라고 하면 이 수식 같은 경우는 지금 1-x 사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우리 기계 설계에서 축을 다룰 때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요건 이제 뒤에서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시다 뒤에 하니까 일단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고 요 앞에 나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요거 전체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다? ZP다. ZP다. 그래서 얘가 밑으로 가게 되면서 요 수식 답이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단면병의 직경이 D고 봉의 길이 방향으로 인장하중이 작용하고요. 인장 응력 시그마가 발생을 한다면 이때 직경의 감소량은 얼마인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딱 보시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보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보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포화송비를 우리는 뮤라고 썼는데 여기는 다르게 지금 기호를 쓰고 있죠. 그 기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화송비와 전단 탄성계수 또 횡탄성계수로 같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전단 변형률, 그러니까 우리 종 변형률과 횡 변형률 사이에 관계식에서 유도하는구나. 이걸 대략적으로 알고 이 수식을 유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다 보면은 사실상 좀 이렇게 기호는 통일해서 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뮤로 했으니까 뮤로 계속 내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이 문제 통해서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시험 문제에서 나는 이제 뮤라고 계속 공부를 했지만 포화송비를 여기서는 뭐로 딱 지어서 다른 기호로 지정을 했죠. 그럼 이거 따라가셔야 됩니다. 따라가셔야 돼요. 그것도 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낸 거니까 여러분들 기호가 좀 다르네,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수식 같은 경우는 종 변형률과 횡 변형률 사이의 관계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종 변형률을 2분지 시그마 그리고 횡 변형률을 D분지
델타 이렇게 나왔어요. 대부시 델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훅법칙에서 나온 거죠. 훅법칙. 시그마 이꼬르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률. 여기서 이 변형률을 유도를 한 거고, 이 델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변형률의 정의. 처음 지름 있고 나중 지름에서 처음 지름 빼준 거. 얘를 갖다 우리가 델타 이렇게 표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델타 뭐 D라고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델타라고 표시했습니다. 혼용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분수 정리하니까 D 시그마 분지 E 델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딱 보고 있었더니 그러니까 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얘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뭐요? 포화성비로 정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얘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저쪽 다 몰아버렸어요. 요 델타에 대해서 두고 다 몰았습니다. 그래서 요 수식이 얻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제 1장 기계설계 기초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